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힘든 아내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눈만 마주치면 서로에게 달려들던 연애 초기와 달리 2년, 3년,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스킨십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 애인의 간절한 눈빛이 미안해서 억지로 스킨십 하는 경우도 있죠. 특히 여자의 경우는 연애나 결혼 생활이 오래 지속되면 성욕이 크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함부르크 대학병원 연구팀의 연구 결과 연애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의 성욕은 항상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여자는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성욕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여자의 경우 3년 넘게 연애를 하면 연애 초반보다 2.5배나 성욕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함부르크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여자의 성욕은 너를 잘 알고 싶어라는 신호라고 해요. 더 알고 싶고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과 스킨십하고 싶다는 욕구로 나타난다는 거죠. 여자에게 스킨십은 두 사람을 가깝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고 싶은 연애 초반에는 여자도 높은 성욕을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서로 충분히 가까워지면 굳이 스킨십이 아니어도 된달까요? 하지만 남성에게 스킨십은 꼭 친해지기 위한 것만은 아니에요. 남성의 성욕이 여성과 본질적으로 다른 이유는 이전 영상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남성에게 스킨십은 연애 기간과 상관없이 늘 짜릿하고 새롭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물론 성욕은 개인 차이가 크고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느냐, 애인과 잘 지내느냐, 스킨십이 만족스러우냐 등등 상황에 따라서도 성욕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 여자의 스킨십 욕구가 줄어들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결혼한 지 오래되어 중년이 되었는데도 남편이 32시간마다 부부관계를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MBN 골든타임 시그널에서 조혜련의 동생 배우 조지환, 박혜민 부부가 출연해 기막힌 사연을 전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앞서 이 부부는 채널 A의 에로 부부에 출연해서 그들의 성생활을 가감없이 전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어요. 과거 방송에서 아내 박혜민 씨는 남편 조지환이 에너지가 넘친다라며 장소를 불문하고 32시간마다 성관계를 요구한다라고 고민을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조지환은 부부관계를 한 뒤 자고 일어나면 너무 상쾌하다라며 부부관계 예찬론을 펼쳤지만 아내 박혜민 씨는 조혜련네 집 주차장에서도 부부관계를 해봤다. 남편을 받아주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어요. 결국 조지환은 72시간 계약서를 작성하며 72시간 이내에 관계를 요구하면 96시간으로 늘어나고 넘치는 에너지를 아내가 아닌 운동 및 여가 활동에 쏟을 것을 약속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방송에서 전한 근황에 따르면 조지환 씨의 넘치는 애정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가 너무 예쁘고 지금 내가 44살의 나이에 혈기가 왕성하다 보니 주체를 못했다고 말해서 패널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괴로워하는 아내들. 주변에서도 종종 남편의 과한 성욕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아내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 관계에 대한 부담감이 부부싸움으로 번지고 결국 이혼으로 가는 사례까지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넘치는 성욕에 대한 고민을 마냥 웃어넘길 수는 없는 노릇이죠.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죄는 성립됩니다. 이는 부부간 서로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어요. 상대가 일방적으로 관계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지만 또다시 관계를 시도한다면 강제성이 개입되어서 강간죄가 적용되는 겁니다. 잠자리 없이 사는 부부들. 반면 섹스리스 부부의 관계없는 잠자리도 큰 고민거리예요. 잠자리 횟수도 줄고 서로에 대한 친밀감이 떨어지며 관계에 만족하지 못해 일종의 외도로 이어질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죠.
요즘에는 젊은 부부들 사이에도 섹스리스는 큰 문제입니다. 맞벌이하는 부부가 많다 보니 서로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 다양해진 취미나 과도한 음란물을 접해서 정상적인 잠자리로는 만족하지 못한 이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부부 사이 성욕 차이로 인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부부간의 강간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부부의 성관계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혼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민법 중 상대에게 성적으로 응할 것을 의무하는 조항은 없어요. 다만 부부는 동거를 기본으로 할 것에 따라 성생활을 할 수 있는 관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의 요구에도 장기간 성생활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합법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있어요. 섹스리스 부부의 이혼은 정당하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는 거죠. 밝은 희망 부부 클리닉 잉그린 부부 상담사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먼저 부부 중심의 가정이 되는 것에 관심을 둬야 하고, 이때 성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며, 부부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욕구를 인정하고 배려하며 존중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성관계도 결국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기본으로 합니다. 커플의 성욕 차이 해결 방법. 연애 상담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커플의 성욕 차이예요. 애인의 성욕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마다 성욕의 강도가 다르다는 데 있어요. 워터루 대학 연구진은 커플의 성욕 차이가 만성적인 갈등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성욕이 많은 쪽은 항상 자기만 매달린다고 생각하게 돼요. 애인에게 늘 무시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쉬운 거죠. 반면 성욕이 적은 쪽은 애인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내키지 않은 잠자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더 나쁜 건 혹여 잠자리로 이어질까봐 두려워서 일상 속에 애정어린 스킨십마저 꺼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둘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 성욕 차이는 관계를 서서히 병들어가게 하는 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헤어지거나 계속 다투며 불행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 관계만 더욱 악화시킬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단 하나, 잠자리 빈도를 협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36년간 성상담을 해온 전문가 마이클 캐슬먼은 잠자리 빈도를 협상할 때 절대로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상대의 성욕이 자신과 다를 때 사람들은 자기가 정상이고 상대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욕이 적은 상대에게 바람난 거 아니야? 날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욕이 많은 상대에게 그렇게 많이 하자니 짐승이냐? 내가 네 욕구를 풀어주는 도구냐? 이러려고 나 만나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면 안 돼요. 성욕의 강도는 원래 사람마다 다릅니다. 둘 다 정상임을 인지하고 대화를 나눠야 제대로 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뭘 기준으로 잠자리 빈도를 정하면 될까요? 정해진 원칙 같은 건 없지만 만 45세 이하 커플의 평균 빈도는 주 1회라고 합니다. 일단 이걸 기준으로 잡고 두 사람이 원하는 빈도의 평균을 중심으로 얘기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자는 주 2회, 여자는 월 1회를 원한다면 주 1회나 월 2회 정도로 정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 기준을 강박적으로 지키려고 들면 도리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한번 협상을 했다고 해서 무슨 십계명처럼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에는 보너스로 잠자리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몇 주나 몇 달을 해본 다음 빈도를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좋아요. 잠자리는 사실 분위기가 잡히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연애 초반에 뜨거운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자연스러운 잠자리는 사라지기 쉬워요. 특히 성욕 차이가 뚜렷한 커플의 경우 알아서 분위기가 잡히길 기대하다가는 섹스리스로 갈 가능성만 커질 뿐이죠. 그래서 성치료 전문가들은 대부분 관계를 가질 날짜를 미리 잡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성욕이 많은 사람은 언제 잠자를 할지 미리 알고 있으니 끊임없이 말다툼을 벌이거나 애인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죠. 또 성욕이 적은 사람은 원치 않는 잠자리를 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담 없이 친밀한 스킨십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애정 어린 손길이 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크답니다. 처음엔 날짜가 됐기 때문에 잠자리를 한다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키면서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긴장이 풀려서 잠자리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고 즐길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단계까지 왔다면 수렁에 빠졌던 관계를 건져내는데 성공한 셈이죠. 정리하면 커플의 성욕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원하는 잠자리 빈도 털어놓기. 둘째, 협상을 통해 적절한 빈도 정하기. 셋째, 달력에 날짜 미리 적어놓기. 성욕 차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편의 지나친 성욕으로 힘든 아내에 대한 조언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